가계약금 500만 원? 잘못 보내면 2천만 원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중개사 윤동산입니다. 오늘 주제인 가계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계약할 때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가계약금을 보낼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중개사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손님, 이 집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가계약금이라도 걸어 두셔야 해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특히 처음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좋은 집을 놓칠까봐 계약서도 쓰기 전에 돈부터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그냥 가볍게 보내는 예약금처럼 느껴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나중에 굉장히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가계약금은 이름이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절대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정하고 보냈느냐에 따라 단순히 매물을 잡아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사실상 계약금의 일부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돈을 보내시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계약금이라는 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가계약금은 보통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내가 먼저 잡아두겠다. 즉,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액을 먼저 보내는 돈입니다. 상황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집은 마음에 들지만 아직 매매 대금이나 잔금일, 특약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때 중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일단 500만 원만 걸어두시면 다른 손님한테 안 보여드리고 잡아두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가계약금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최종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때는 단순한 선점 목적의 가계약금이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깨졌을 경우 가계약금을 그대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현장에서는 말로는 가계약금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문자나 통화를 통해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거의 다 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로 서로 주고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말로는 가계약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매물이 무엇인지, 매매가와 계약금이 얼마인지, 잔금은 언제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가계약금이 아니라 사실상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이 2천만 원인데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만 먼저 보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수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 500만 원만 보냈으니까 취소하면 500만 원만 포기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자로 이미 계약금이 2천만 원인 것을 정했고 매매 대금, 잔금일, 매물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때는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때 가계약금 500만 원이 아니라 계약금 전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때는 매수인이 계약을 깨면 5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포기해야 되고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깨면 500만 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배액 상환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구체성입니다. 계약서라는 종이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지급 방법 같은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합의되었다면 이를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람이 못 채가게 돈부터 조금 보내놓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문자에 동의를 하고 입금을 하셨다가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예상치 못한 수천만 원 단위의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면처럼 이런 상태라면 문자를 구체적으로 남기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서로 딴말하지 않도록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중개사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기면 내가 어떤 조건으로 돈을 보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너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문자를 남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계약금이 어떤 성격인지 문자에 남겨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또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끝을 내고 싶다면 가계약금이 해제금이라는 내용이 문자나 약정에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집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가이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중개사 윤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